그 다음에 용인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예, 회송용 봉투가 있었는데 관에 선거하면 회송용 봉투를 주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가 나왔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관외 투표를 하기 위해서 회송용 봉투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표가 이루어진 투표용지가 발견이 됐다. 예. 이제 이를 이제 선거 사무원에게 신고를 한 경우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당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자작극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게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뭐 선거방해죄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뭐 이런 행위는 뭐 적발되지 않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설령 적발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처벌되겠지라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뭐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대리 투표에 준할 정도로 이런 행위들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선관위 발표대로 이게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수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처벌돼야지만이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 앞에 가봤더니 카메라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라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카메라더라고요. 그 카메라들 드신 분들이 나와서 당신 중국인이냐 투표하고 나온 분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한다면서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투표소 내에서 어떤 소란난 운동을 하거나 투표소를 기준으로 반경 100m 안에서 이제 소란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관위 소속 뭐 공무원이나 이제 선거 사무원들이 이를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투표소 앞에서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국적을 묻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선거사무원이 이를 저지했다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소란난 운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형의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좀 자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은 선관위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오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대해서 부실 관리했다.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투표용지 외부 반출 문제 같은 경우든지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분을 이제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제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이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직무 수행을 유기하거나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하는 경우에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의도적인 방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 관리줄이 밖으로 길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들을 가지고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뭐 외부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예상했지만 예. 그런 부분까지 내가 용인하려는 의사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시민단체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및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도적인 어떤 직무유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본투표 앞두고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도 다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주의를 할 텐데 선관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이제 선관위에서는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이제 본투표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뭐 어떤 인력들을 충분히 충원을 하고요. 그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개표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개표소에는 철저하게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관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함이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각 당의 참가인들을 다수 참석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성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CCTV 등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본투표 과정에서도 매년 뭐 선거 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사소한 부실 논란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정선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선거는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엄히 처벌된다. 유권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선관위도 알아야 되지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BS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